안녕하세요, 한현수입니다. 전현수 박사의 마음 테라피, 오늘 그 두 번째 시간인데요. 먼저 다양한 임상 경험과 부처님의 지혜로 오늘도 우리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실 전현수 박사님부터 먼저 자리에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박사님. 네,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내셨나요? 잘 지냈습니다. 예. 덕분에요. 예. 예. 마음 테라피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주제가 세상의 이치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면서 이 세상을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나만 잘 열심히 생활을 한다면 모든 게 다 순조롭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저희가 왜 세상의 이치를 하는 게 중요할까요? 근데 열심히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열심히 하지 않으면 아무 결과가 없죠. 네. 그렇지만 열심히 하더라도 안 되는 사람이 있고 또 열심히 하더라도 해서 잘 되는 사람이 있거든요. 네.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는 뭘 했기 때문에 안 되는 거고 잘 되는 사람은 잘 될 만한 뭘 했기 때문에 잘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치에 맞게 하면 잘 됩니다. 네, 그 세상의 이치 오늘 잘 듣고 또 열심히 실천해서 정말 성공하고 싶어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럼 지금부터 나와 남과의 관계를 포함해서 세상의 이치가 과연 어떤 건지 여러분 큰 박수와 함께 강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이제 세상의 이치라는 타이틀로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할까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제가 마음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어려운 일도 많고 힘들고 그럴 때 좀 더 우리가 편안하고 어렵지 않게 살아가게 해주는 우린 도구가 필요해요. 예, 그 두 개의 도구 중에 지난 시간에 말한 거는 내 마음을 잘 다스리는 도구예요. 이제 오늘 이야기하는 거는 세상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어떤 원리로 움직인다 하는 걸 잘 알고 세상과 충돌 없이 이래 살아가는 길을 가르쳐 주기 때문에 또 하나의 도구라 생각하고 어떤 데는 저는 두 기둥이다 이래 생각해요. 그중에 오늘 하나를 강의하니까 여러분들 잘 들으시고 좀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근데 박사님 네. 이럴 때도 참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정말 남한테 잘해주고 싶고 또 가만히 있는데 남이 다른 사람이 먼저 이렇게 저는 가만히 있는데 시비를 거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볼 때 한현수 씨는 좋은 마음을 가지고 아주 남을 돕고 싶고 해치고 해하고 이런 건 없는데 거기서 좀 한 걸음 더 나아가셔야 돼요. 다른 사람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그 이해를 바탕으로 뭘 하면 더 순조롭게 잘 풀리죠. 왜냐하면 내가 이 사람한테 도움 된다고 했는데 그 사람은 다르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도움은 되지만 내가 이만큼 도움된다 생각하는데 그 사람 적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째 보면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는 하여튼 남의 마음을 잘 읽고 남의 마음에서 실제로 뭐가 일어나는가 하는 걸 잘 아는 뭐 독심술까지는 아니겠지만 그 비슷한 이야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예. 왜 지금 제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은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우리는 사람을 잘 우리가 다룬다 할까 좋은 관계를 가지면 우리는 성공할 수 있어요. 하지만 사람하고 별로 안 좋은 관계를 가지면 우리는 성공하기가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제가 언젠가 한번 저 잡지에서 봤는데 미국의 자동차 세일즈 왕이에요. 이 사람이 자동차를 제일 많이 팔아먹은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처음부터 그래 세일즈 왕이 되진 않았어요. 근데 처음에는 그냥 평범한 세일즈 왕이었는데, 세일즈맨이었는데, 하루는 이 사람이 이제 미국의 결혼식을 갖더랬습니다. 결혼식에는 이제 방명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에는 아주 가까운 사람 많이 안 옵니다. 지금 이제 우리나라도 점점 그런 추세로 되고 있는데, 거길 보니까 한 100명 정도 이 명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할 때, 누구나에게는 참 가까운 사람이 100명이 있구나.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이 또 장례식을 갔어요. 미국의 장례식도 아주 가까운 사람만 안 가거든요. 가서 보니까 또 한 100명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에게는 아주 가까운 사람이 100명이 있구나. 그러면 내가 누구한테 정말 잘 물건을 팔면은 100명에게 소개가 되겠구나 하는 걸 착안해서 그 다음부터 사람이 한 사람 오면 100명이 오는 거로 보고 100명이 오면 얼마나 최선을 다하겠습니까? 때로는 손해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했더니만 어느 날 자기가 세일즈 왕이 돼 있더라. 그런 이야기인데 제가 볼 때는 그 사람도 요 세상의 이치에 굉장히 밝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는 세상에는 막 그냥 그 무질서하게 돌아간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다 질서정연하게 법칙에 따라 움직입니다. 그 법칙을 모르면은 우리가 살면서 나는 잘했는데 저놈이 하고 또 내가 억울하게 산 것 같고 잘못 산 것 같고 한데 오늘 이야기를 잘 들어보시면은 그런 건 없습니다. 예, 다 이렇게 순리대로 돌아가니까 그에 맞게 이래 사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야기를 조금 왜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 이해하겠습니까? 네. 좀 관심이 생깁니까? 네. 예,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좀 크게 이야기하면 이 세상에는 많은 것들이 존재합니다. 우리 같은 살아있는 생명도 있고 또는 저런 카메라도 있고 의자도 있고 걸상도 있고 우리 눈에 안 보이는 아메바 바이러스 많은 것들이 존재해요. 그 많은 것들을 이 속성에 따라서 우리는 둘로 나눌 수가 있어요. 속성에 따라서. 뭐로 나눌 수 있겠습니까? 살아있는 것, 예. 또 생명이 없는 것. 그렇죠. 예, 정답입니다. 이거 어떻게 알았습니까? 아니, 지금 카메라랑 쭉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 세상이 뭐로 구성되어 있는 것부터 알아야 돼요. 그래서 뭐로 구성되어 있는 걸 알고 그다음에 그 구성 요소들이 어떻게 움직이는 원리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도 구성 요소의 하나예요. 처음에 한연수 씨께서 소개할 때 이 세상의 구성원인 우리 이랬잖아요. 우리도 구성원 하나예요. 그래서 일단 뭐로 이 세상이 구성된지 그걸 먼저 알고 그다음에 그 구성된 것들이 어떻게 서로 상호작용하고 어떤 원리로 움직이나 그걸 알아서 그에 맞게 하면 됩니다. 그에 맞지 않게 따로 자기 생각으로 하면 그건 안 돼요. 그래서 괴로움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상에는 많은 것들이 존재하는데 그 속성에 따라 나누면 우선 생명이 없는 것하고요. 생명을 가진 존재하고 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이 없는 것은 여러 종류가 있겠죠. 자연도 있고 또 우리가 만든 것도 있겠죠. 옛날에는 자연밖에 없었어요. 이제는 이제 문명이 건설돼서 기계도 있고 뭐도 있고 해서 일단 그 생명 없는 것들은 크든 작든 다 속성이 똑같습니다. 어떤 속성이 똑같냐면은 그것들은 그냥 조건에 따라 움직여요. 자연 법칙, 과학 법칙에 따라 움직입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세상이 복잡한 것 같아도 생명 가지지 않은 것들은 그렇게 움직이고요. 나머지 이제 생명 가진 존재가 있어요. 생명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생명 활동을 하는 존재가 있거든요. 그 존재도 수가 많죠. 한 어느 정도 종류나 개수가 어느 정도나 될까요? 한 수억 개? 그렇죠. 엄청나게 많겠죠. 그 엄청나게 많은 것도 속성에 따라서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뭐로 나눌 수 있겠습니까? 짐작이 좀 갑니까? 이건 좀 어려운 문제예요. 왜 그러냐면은 우선 그러면 생명 가진 것의 속성을 알아야 돼요. 생명 가진 것은 누구나 자기를 가장 소중히 여깁니다. 나를 가장 소중히 생각해요. 이제 어머니가 자식을 소중히 한다면 내가 조금 연장된 거예요. 자식이 고통스러운 건 내 고통보다 더 힘들기 때문에 자식을 위해서 하는 거지 결국 나예요, 그것도. 그래서 생명 가진 존재는 일단 나를 가장 소중히 여깁니다. 그게 생명 가진 그의 속성이에요. 그럼 뭐와 뭐로 나눌 수 있겠습니까? 생명 가진 거는. 생명 가진 거는 이거 아니면 이게예요. 생명 가진. 예. 자, 가장 소중한 나와 나 아닌 남이에요. 그렇게 나누면 됩니다. 좀 괜찮겠습니까? 네. 예. 그래서 생명 가지지 않은 것은 나와 남으로 나누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가장 소중한 나가 나와 같이 생명 가지만 내가 아닌 남에 의해서 둘러싸여 있겠죠. 그 다음에 생명 가지지 않은 어떤 것들이 또 우리를 둘러싸겠죠. 예, 그런 면에서 볼 때 여러분 나를 중심한 이 세상의 중심은 나예요. 여러분들은 다 남이에요. 또 한연수 씨를 중심으로 생각하면 한연수 씨가 자기 세계의 중심이에요. 네. 또 우린 남이에요. 예. 또 어떤 여기 난초가 있으면 난초가 자기의 중심이겠죠. 그래서 세계에는 무수히 많은 세계의 중심 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도 소중하게 여기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그 사람이 가장 소중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우린 자칫 하면 우리 중심으로 생각해요. 우리 중심 생각해요. 나는 내 친구 없는 데서 야 걔가 어떻다 저떻다 막 말해요. 그러고 난 뒤에 내 없을 때 내 친구가 뭐라 하면 내가 막 기분 나빠해요. 그건 공평하지 못한 거예요. 우리는 이제 공평하게 살아야 됩니다. 내가 남 없는 데서 말하면 남이
내 없을 때 말하는 걸 허용해야 돼요. 우리한테만 적용되는 잣대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거 하나만 명심하셔도 세상 살아가기가 조금 나아져요. 나는 막 말하고 나는 남편한테 좀 기분 나쁜 말하고 남편이 나한테 기분 나쁜 말하면 막 인상 못 받아들이고 또 나는 자식이나 딸이나 아들에게 마음대로 말하고 걔가 약간이라도 좀 기분 나쁜 말하면 너가 어떻게 엄마한테 그런 말할 수 있나. 그거는 불공평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이제 좀 공평하게 사시는 게 좋아요. 나를 중심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나도 소중한 나지만 다른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이 세계의 중심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좀 타인을 존중하는 그런 내가 제일 먼저 존중돼야 돼요. 나에게는. 그렇지만 남도 존중하고 그래서 서로 이제 살아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세상은 굉장히 복잡한 것 같아도 이제 간단합니다. 가장 소중한 나가 있고 나와 같이 생명과 지금 내가 아닌 다른 존재들이 위성처럼 돌고 있고 그 뒤에 배경처럼 또 생명가이지 않은 것들이 있는 거죠. 이제 조금 명확해졌습니까? 박사님 근데요. 예. 남을 떠나서 예. 나를 생각할 수 없다. 이제 예. 이런 말씀처럼 들리는데. 그렇죠. 결국은 그렇게 이야기가 됩니다. 예. 조금 더 들어보면 네. 조금 앞서가시는데 그래요? 조금 더 들어보면 그 이야기가 분명히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남이 어떻게 저한테 안 예. 좋게 했을 경우에 꼭 예. 참고만 있을 수도 없고요. 그렇죠. 당하고 있을 수만 그렇죠. 없고 어떻게 예. 하면 좀 더 소통을 그때 이제 잘할 수 있을지. 적절하게 해도 그때 우리가 사실은 지혜가 필요하고 네. 그것을 아주 잘하는 사람이 유머가 있는 사람이에요. 사실은 유머라는 게 남을 웃기는 것만 유머가 아니에요. 아주 내가 남하고 대립되고 난처한 상황에서 여유를 가지는 그 마음이 유머의 정신이에요. 거기서 남까지 웃기면 더 좋겠죠. 예. 그래서 이야기를 조금 더 진행해 보겠습니다. 예. 아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나가 있고, 그 다음에 나와 같이 생명 가지면 내가 아닌 남이 있고 또 이래 생명 가지지 않은 게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자세히 보면요, 나와 이 생명 가지지 않은 것 사이에 상호작용이 있어요. 내가 그 생명 가지지 않은 것에 뭘 하고 또 생명 가지지 않은 것은 나에게 뭘 하고 그게 언제나 있어요. 가장 기본적이고 단순하게 숨 쉬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은 숨을 이 속에 있는 뭐에서 받아들여서 숨을 쉬어요. 그리고 또 숨을 우리가 내뱉어요. 그게 가장 심플한, 가장 단순한 상호작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 나와 다른 생명 사이에 끊임없는 상호작용이 있어요. 그 중에 가장 단순하고 기본적인 거는 아기하고 엄마 사이의 상호작용이에요. 아기는 태어나자마자 움직일 수도 없고 손도 못 움직이니까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때 배가 고프면 울면은 엄마가 배가 고픈 모양이다 해서 뭘 주죠. 그게 가장 기본적인 상호작용. 그래서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끊임없는 상호작용 속에 있어요. 왜 있냐면 우선 숨 안 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겠죠. 아기가 안 먹으면 죽겠죠. 안 죽기 위해서 우리는 상호작용해요. 두 번째는 숨을 좀 게을리시면 어떻겠습니까? 천천히 쉬면 괴롭겠죠. 그다음에 애가 좀 엄마한테 안 하고 하면 배가 고프겠죠. 괴롭겠죠. 그래서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안 죽고 괴롭지 않기 위해서 계속 끊임없는 상호작용을 해야 됩니다. 기분 나쁘면 좀 바꿀 수는 있어요. 내가 이 회사 싫어서 나와서 다른 회사 가야 됩니다. 한국이 싫으면 또 다른 나라가 살아야 돼요. 그렇듯이 대상은 바꿀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상호작용은 계속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사실 전 정신과 의사잖아요. 볼 때 관심이 자기한테만 있는 사람은 정신이 좀 불건강한 사람이에요. 자기한테 또는 내 가족만 있으면 불건강해요. 관심이 쭉 이렇게 멀리 나가 있죠. 나, 친척, 사회, 모르는 사람까지. 그건 건강한 사람이에요. 근데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제가 상호작용은 안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관심이 좁은데 내 가족, 나만 생각하고 싶은데 남하고 관계해야 되잖아요. 그때 굉장히 괴롭습니다. 근데 마음이 열려서 이래 아무나하고도 언제든지 할 수 있고 서로 주고받을 수 있으면은 굉장히 언제나 편안하고 언제나 이익이 와요. 그래서 저는 이래 환자들 이래 진료실을 보면서 관심이 어느 정도 있나 이거에 따라서 제가 그 사람의 정신 건강을 체크해요. 여러분들은 어떻는지 모르겠습니까? 좀 넓게 이래 쭉 끝까지 이래 확대되는 게 좋아요. 우리 불교로 치면 저는
달라이라마가 가장 좀 건강하지 않나. 그 사람은 관심이 쫙 이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우리를 위해서 좀 관심을 넓힐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기주의자예요. 왜냐하면 내가 살아남아야 되니까요. 내가 좀 덜 괴로워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기주의자는 분명한 이기주의자예요. 그런데 좀 현명한 이기주의자가 돼야 돼요. 어리석은 이기주의자가 되면은 나도 괴롭고 남도 괴롭고 그래요. 저는 그동안 좀 어리석은 이기주의자였어요. 안 그럴 것 같은데요. 워낙 천성이 착하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맞습니다. 근데 박사님, 예. 그 병원에서 이제 치료하시면서 예. 환자분들한테도 세상의 이치로 거를 그렇죠. 많이 말씀하시는 이제 제가 환자 일에 치료하면서 이제 뭐든지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시간 타이밍이에요. 적절할 때 필요할 때 이제 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네. 그래서 적절한 시기가 되면 어떤 사람은 말 안 해도 그거에 따라서 사는 사람이 있고 그것이 영 없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럴 때는 적절한 시기에 이제 그 이야기를 하죠. 예. 예. 그럼 이렇게 들으신 다음에 달라지죠. 좋아졌던, 그래요? 그렇죠. 예를 들면은 제가 치료했던 환자인데 아주 그 사장하고 그분하고 그러니까 여자죠. 둘이만 일에 다니는 회사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장한테서 스트레스를 엄청 받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저한테 올 때는 그분은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서 안 아픈 데가 없었어요. 허리도 아프고 뭐 배도 아프고 뭐 피부에도 막 뭐가 나고 잠도 못 자고 막 땀도 나고 그런데 이야기를 이렇게 가만히 들어보니까 사장이 너무 싫은 거예요. 너무 싫은데 그 직장은 안 다닐 수는 없고 그러니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적절한 시기에 또 그 사람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이 사장님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내가 이제 살 수가 없을 것 같아. 해서 이제 그 사람에 대해서 이제 다른 그 어렸을 때부터 살아온 것 또 문제 어느 정도 이해했기 때문에 요 적절한 타이밍이다 생각해서 이제 그때 요 세상의 이치를 지금부터 달라는 이야기를 해줬죠. 해주고 난 뒤에 그 다음부터 왔는데 좀 달라지더라고요, 사람이. 달라져서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사장만 나쁜 사람이고 자기는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자기도 가만히 돌아보니까 사장한테 잘한 건 없더라. 그러면서 이제 사장을 좀 이해하면서 서로 공존하려고 이제 앞으로 제가 하는 이제 이야기들을 이제 실천하려고 하면서 나중에는 별로 스트레스 없이 많이 좋아졌죠. 본인이 얼마큼 노력하고 어떤 자기가 목표한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거기에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본인이 얻고 싶은 것을 얻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못 얻을 수도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진리는 본인이 하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 누구나 다 그런 것 같아요. 진실하게 살면은 뒤끝은 있는 거고 뭐 안 좋게 살면은 그거는 뒤끝이 있는 거니까 편하게 진실하게 사는 게 제일이겠죠. 예전에 진인사 대천명이라고 뭐 열심히 하면은 이제 하늘도 알아주셔서 이제 잘 된다 뭐 이런 뜻인데 그런 것 같아요. 열심히 하면은 좋은 결과가 항상 따랐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게 가장 삶에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삶의 진리는요, 운명이 있는 것 같아요, 사람한테는.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운명에 따라서 사람의 일생이 변화되는 게 삶의 진리인 것 같아요. 나와 이 생명 가지지 않은 그 사이에는 자연 법칙에 따라 돌아갑니다. 자연 법칙. 그거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방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들어오면은 이 방이 지금 에어컨을 켜져 있거든요. 그래서 한 26도 뭐 5도 이래 되겠죠. 그럼 내가 들어오면 이제 이 방 공기가 저 사람은 강사니까 들어오니까 25도. 그다음 방청객이 들어오면 조금 비중이 떨어지니까 26도. 그러진 않겠죠. 똑같이 작용해요. 그리고 이 방에 이제 에어컨이 없다면 누가 들어오면 굉장히 텁텁하겠죠. 그때 에어컨을 켜면 여기 근무하시는 분이 켜면 25도, 우리가 외부인이 켜면 26도 그렇습니까? 아니죠, 그죠? 우리가 어떤 뭘 내가 옷을 벗을 수도 있고 뭘 선택은 다르게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선택한 그 다음에 미치는 영향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나와 생명 가지지 않은 것 사이에는 자연 법칙에 따라, 물리 법칙에 따라 한치의 어긋남도 없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것은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아요.
그거 모르는 사람은 없죠. 그래서 뭐 비 온다고 막 화내고 그런 사람은 없잖아요. 좀 불편하겠지만 그래도 받아들이잖아요. 근데 이것도 굉장한 지혜예요, 사실은. 네, 굉장한 지혜고 옛날에 우리가 이 지구상에 살기 시작한 거는 이 흔적으로 따지면 한 몇백만 년 돼요. 그런데 이런 지혜가 생긴 거는 거의 10,000년도 안 됩니다. 그전에는 그런 것에 우리가 무지했기 때문에 사실 태양은 강하고 우린 약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강한 것에는 정신이 있다 본 거죠. 그래서 이제 각종 뭐 자연신들이 생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태양신, 무슨 신 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우리가 이제 인류가 뭐 농사도 짓고 그러면서 이제 잉여 생산물이 생기니까 어떤 사람은 이제 농사 안 짓고 천체만 관찰해도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나온 거죠. 그래서 자연 법칙이 이제 밝혀진 거죠. 그래서 자연신들은 거의 대부분 없어졌죠. 그래서 일단은 나와 생명과 있지 않은 것 사이에는 자연 법칙이 작용을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사실 여러분들에게 오늘 제가 강의하는 것도 이 부분 이야기예요. 나와 남 사이에 일어나는 상호작용에 법칙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법칙이. 네, 그걸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법칙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데는 때로는 억울하게도 생각하고 내가 뭘 열심히 했는데도 안 되니까 이 사회가 불공평하다. 뭔가 이게 잘못됐다고 막 화나니까 더 안 풀리고 악순환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오늘 제가 하는 요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요것도 법칙에 따라 일어납니다. 그래서 요 법칙을 지금부터 제가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뭐 들어보면 뻔한 이야기예요. 그렇지만 듣기 전에 또 모를 때는 거기에 따라 살 수는 없습니다. 네. 지금부터 이제 그 이야기를 좀 할까 합니다. 사실 얼마 전에 왜 태풍 곤파스 왔을 때요. 정말 그렇게 자연의 힘 앞에서는 우리 정말 작은 존재다 이런 걸 느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와 생명이 없는 것 사이에 자연의 법칙 이런 건 이제 이해가 되는데 나하고 남하고 사이에서의 법칙 어떤 건지 막연한데 궁금해요. 그렇죠. 그건 뭐 저도 이런 걸 알기 전에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우연한 기회에 86년도에 이걸 알게 됐어요. 그때 이제 저한테 든 느낌은 눈이 촥 열리는 느낌이었어요. 세상이 이렇게 되구나.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저는 뭘 하다가 안 되면 내가 세상에 맞지 않은 뭘 바랬구나 하고 저를 자꾸 고치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면 제가 이제 결혼 생활을 하는데 뭐가 와이프가 내한테 싫은 소리를 하면 내가 와이프에게 맞지 않은 뭘 했구나. 그러고 뭐 하는데 안 되면 하여튼 이 세상에 맞지 않은 뭘 내가 바랬구나 하는 걸 해서 저를 많이 고쳐가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제가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는 거의 한 20몇 년을 관찰한 이야기예요. 관찰한 이야기고 여러분들도 곰곰이 이래 보시면은 그거는 이거는 진리구나 하고 알 거예요. 그리고 이제 불교에서는 일찍이 업설이라 해서 이것이 이제 뭐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시고 다른 사람들도 다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이제 잘 한번 보세요. 내가 남에게 하는 행동이 있죠. 행동은 두 가지 행동이 있습니다. 하나는 나를 위해서 뭘 해요. 이 사람들은 보면 다 자기를 위해서 해요. 그거는 아무도 탓할 수 없습니다. 그 탓하는 사람은 좀 이상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가장 돌보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는 안 돌보고 남을 돌보는데 그거 잘못된 거예요. 무지한 거예요. 일단 자기를 먼저 돌보고 조금 남으면 남하고 나누는 게 좋아요. 또 뭐가 없어도 나눌 수 있는 게 있거든요. 뭐 아는 걸 좀 이야기할 수도 있고 또 내한테 좀 덜 필요한 것도 남을 줄 수도 있고. 그래서 일단 자기를 잘 챙기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의 행동을 가만히 보면 나를 위해서 해요. 이거는. 그다음에 근데 그 나를 위해서 한 그 행동이 그 행동을 받는 남 있죠. 요 남이 나도 좋구나 하는 행동을 하나 할 수 있어요. 행동은. 그러니까 내가 좋아서 했는데 요 받는 요 사람도 나도 좋구나 하는 행동을 하나 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내가 좋아서 뭘 했어요. 했는데 이 사람은 안 좋구나 하는 게 있어요. 나는 좋아서 했는데 여기는 별로 안 좋아하는 걸 할 수 있어요. 두 가지 행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좋고 남도 좋아하는 뭘 하면 순조롭겠죠. 안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예를 들면 내가 뭘 한 것은 원인이라고 볼 수 있겠죠. 원인. 그죠? 그 다음에 그 원인에 대해서 어떤 반응이 오는 것은 결과라고 볼 수 있겠죠. 아까 우리가 자연에 대해서도 자연이 나에게 어떤 온도로서 이래 하면
그것이 원인이면 내가 에어컨을 켜고 그다음에 온도가 다시 내려가는 결과죠. 그 마찬가지로 내가 어떤 남에게 뭘 한다 그러면 이건 원인이 되고 그 사람이 그 나의 행동에 대해서 뭘 반응을 하면 결과가 되겠죠. 요 원인과 결과 사이에 법칙이 있다는 겁니다. 대충 이제 감을 잡았죠? 그러면 박사님, 남이 다른 사람이 어떤 걸 원하고 있는가 예. 그거를 먼저 보라 이런 그렇죠. 그게 핵심이에요. 근데 우리는 보통 내가 저 사람도 좋아할 것 같아서 했어요. 그게 같을 수도 있지만 또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러니까 자 법칙을 조금 정리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나도 좋고 또 남이 좋아하는 것을 할 때는 순조로운 결과가 오겠죠. 나한테 순조로운 결과가 오겠죠. 그렇지만 나는 좋은데 남이 안 좋은 걸 하면 좀 뭔가 저항이 오겠죠. 그래서 요거를 좀 법칙화시키기 위해서 좀 용어를 정리하면 나도 좋고 남도 좋은 걸 우린 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 그래서 선악에 대한 거는 많은 그 어떤 정의가 있는데 자세히 보면 그거예요. 그 다음에 나는 좋은데 남이 안 좋은 건 악이에요. 그래서 악에도 여러 종류가 있겠죠. 제일 큰 악은 뭐겠습니까? 뭐겠습니까? 제일 큰 악이요? 네, 제일 큰 악. 남이 정말 누가 말한 것 같아요. 살인이에요, 살인. 왜냐하면 살아있는 사람 죽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제일 싫어하는 걸 하는 게 제일 큰 악이에요. 그건 살인이에요. 그럼 제일로 큰 선은 뭐겠습니까? 누구 사랑요? 사랑은 선도 될 수 있고 악도 될 수 있고 서로 잘 맞을 땐 선이겠죠. 그러니까 최고의 선은 남의 생명을 건져주는 거예요. 남에게 한번 생명 건져줘봐요. 그 사람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다 해요, 우리한테. 그래서 이제 선악도 종류가 많겠죠. 어떤 선은 보면 저 사람 보면 좀 기분 좋아지는 것부터 시작해서 정말 고맙다는 것부터 시작해서 악은 저 사람 보면 왠지 기분 나빠부터 시작해서 저 사람은 내가 도저히 가만히 두질 않겠다는 거 악까지 이렇게 차이가 많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걸 이제 선악이고요. 그 다음에 순조롭다는 것은 즐겁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즐거울 낙을 쓸 수 있겠죠. 또 이 저항이 있다는 건 괴롭다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아까 좀 한자 용어를 쓰면 선인, 선한 어떤 원인에는 낙과 즐거운 결과가 오고 악인, 그러니까 좀 안 좋은 나만 위하고 남에겐 해가 되는 악한 원인에는 괴로운 결과가 온다. 곡과.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죠. 선인 낙과, 선인 낙과, 악인 곡과. 악인 곡과. 이거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이제. 예. 예. 그래서 이것이 이 살아있는 존재들 사이에서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그걸 우리는 이름에서 사회법칙 또는 윤리적인 성격을 뜬다 해서 윤리법칙이라고 합니다. 윤리적으로 그래 해야 된다는 게 아니고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사회법칙, 윤리법칙이라고 이제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세상은 다 법대로 돌아가요. 그런데 그 법에 무지해서 우리만의 욕심을 일으켜요. 나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고. 욕심대로 하면 됩니까? 안 되죠. 근데 여러분들이 잘 구별해야 될 게 욕심하고 좋은 의지는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욕심을 부려서는 안 되지만 좋은 의지는 내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학생이 나는 서울대학에 가고 싶다. 그러면 욕심입니까? 아닙니까? 욕심일 수도 있고 좋은 의지일 수도 있어요. 걔가 서울대에 갈 수 있는 대로 열심히 공부하고 방법도 좋은 방법을 하고 좋은 점수를 낼 수 있도록 하면 그건 좋은 의지예요. 근데 공부는 안 하고 맨날 놀면서 가겠다면 그건 욕심이에요. 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부자가 되고 싶다. 그 부자가 될 수 있는 노력과 올바른 방법을 해서 돈을 매일 모으면은 저 사람은 부자 될 거야 하는 거는 좋은 의지죠. 근데 노력은 안 하고 또 얼토당토 안 한 방법으로 되려면 그건 욕심이에요. 우리가 욕심은 내선 곤란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그런 세상의 이치를 모르다 보니까 또 아는 사람도 깜빡해서 다른 걸 낼 수 있어요. 그럼 그건 무지예요, 무지. 그 무지를 바탕으로 욕심을 내면은 욕심이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지죠. 안 이루어질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노력도 하고 다시 돌아와서 세상에 맞지 않은 걸 내가 바랬구나 하고 자기를 바꿔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래 합니까? 안 하죠. 화내죠. 하죠.
뭐 이런 세상이 다 있어. 불공평해. 아, 나는 운이 없어. 운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또 새롭게 뭘 시도하겠죠. 그럼 그건 새로운 무지가 되겠죠. 그래서 뺑뺑이 도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제 바깥에서도 괴로움이 많은 사람은 세상에 맞지 않은 걸 자꾸 바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뭘 하다가 안 된다 이러면 한번 돌아보세요. 돌아봐서 내가 세상에 맞지 않은, 내가 설사 옳은 걸 하고 뭐 내가 설사 좋은 거라도 세상에 맞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가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나는 잘하는데 뭐 남편이 안 좋아서 뭐 집안 뭐 분위기가 엉망이다 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당신이 아무리 옳더라도 일단 중요한 남편하고는 맞지 않은 말 했다. 그러니까 괴롭다. 좀 바꿔야 되지 않겠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집에서 웃음꽃 피고 뭐가 잘 돌아가면 난 잘하는 거예요. 내가 뭐 분수짓을 하더라도 뭘 어찌 하더라도 근데 내가 아무리 현모양치고 뭘 하는데 남편은 비실비실하고 애는 시들시들하고 집안에는 뭐 웃음이라고는 없고 내가 잘못하는 거예요. 분위기가 좋으면 내가 잘하는 거예요. 잘한다 못한다의 기준점을 그렇게 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잘 그전에 한연수 씨 네. 아는 사람이 한 몇 사람이나 됩니까? 세상에 태어나서 뭐 네. 친척이든 동창이든 뭐 같이 동네 살았던 네. 뭐 이래 직업으로 알든 아는 사람이든 한 150명? 무슨 150명입니까? 한 몇천 명 되겠죠. 그럼 그러네요. 이제 TV를 예. 보니까 아는 사람이 훨씬 많죠. 예. 수도 없이 많죠. 그 사람들 속에 내가 들어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앉아 계시죠? 적어도 그 나이 되시면 제가 볼 때는 수천 명이 있습니다. 친척이든 친구든 동네 사람이든 학교를 같이 다녔던 그 수천 명의 마음속에 자기가 있는 거예요. 그 있는데 어떻게 있냐면 자기가 한 말이든 행동이든 그 사람하고 상호작용이든 또 상호작용이 없고 자기 하는 걸 보고 또 판단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자기를 보고 판단된 자기가 들어있어요. 거기에 좋게 들어있으면은 좋게 작용하겠죠. 나쁘게 들어있으면요. 나쁘게 작용했죠. 그게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우리가 밤이 되면 달이 뜨죠. 달이 뜨면 이게 뭐 내울이든 강이든 뭐 이런 바다든 비치겠죠. 그렇듯이 우리가 다른 사람 속에 비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꼭 내하고 뭘 안 해도 내 하는 걸 보고 저 사람이 판단하는 거예요. 뭐 이제 TV가 방송되면 저를 보고 또 판단하겠죠. 저 사람 실력 있다 없다. 그럼 그 사람들 몫이에요. 그걸 내가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건 그 사람 자유예요. 내가 다른 사람 보고 마음대로 판단하듯이 다른 사람도 마음대로 판단할 권리가 있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 공평하게 사셔야 돼요. 인정할 건 인정하고. 그래서 그처럼 내가 하여튼 어쨌든 만난 사람 속에 내가 있는데 좋게 들어있으면 친구로 내가 가득 차 있는 거겠죠. 나쁘게 하면 적으로 가득 차서 시한폭탄이나 지뢰처럼 내가 밟으면 터지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다른 사람 마음속에 어떻게 들어있나 그걸 잘 보시고 나쁘게 들어있으면 어떻게 하든 또 좋게 만들려고 노력하시고 아직 처음 일에 들어가는 것 같으면 좋게 들어가려고 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조금 실감이 나나요? 네. 좀 실감이 납니까? 친구들하고 또 예.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는 그렇죠. 와닿는데 그렇죠. 저도 그동안 연락 안 했던 제 친구 찾아서 좀 전화 좀 해봐야겠네요. 예, 제가 이제 최근에 마음 치료 이야기라는 책을 썼거든요. 이제 그 책을 이제 보고 이제 저와 같은 동료죠. 정신과 의사인데 이래 그때 뭐 약간 이래 사람과의 사이에 갈등이 좀 있는데 이걸 보고 마음을 좀 돌이켰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이겁니다. 우리가 자연을 대하면요, 자연 법칙을 잘 봐야 됩니다. 담배 피우는 사람은 지금 담배 대기를 오염시키고 있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네. 그러니까 자연 법칙이 뭐냐? 왜냐하면 그것이 나한테 돌아오니까요. 지금 우리 이 환경이 자연 환경이 굉장히 안 좋아졌거든요. 그건 우리가 한 것의 결과예요. 사실 비가 지금 내리는 비하고 1000년 전에 내린 비는 달라요. 우리 어떤 산업 작용 뭐 이런 거에서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렇듯이 자연을 대하면은 자연 법칙이 뭔가, 그래서 내한테 어떤 게 돌아올 건가, 내가 원하는 걸 돌아올 수 있게끔 해야 되고요. 사람이 이래 있죠. 이제부터 하는 얘기는 사람에 대한 건데,
이건 이제 절대로 명심하셔야 돼요.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좋은데 이건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사람이 있으면요. 나도 좋고 저 사람도 좋은 게 뭔가 이걸 생각하세요. 나도 좋고 이 사람도 좋고. 예를 들면 남편이다. 나도 좋고 남편도 좋은 게 뭔가를 생각하세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좋은데 남편이 안 좋으면 남편이 어떤 형태로든 간에 저항이 오겠죠. 안 그렇겠어요? 남편은 좋은데 내가 안 좋으면 내 쪽에서 저항이 가겠죠. 자식이 있으면 나도 좋고 자식이 좋은 거. 그러니까 우리는 언젠가부터 내 좋으면 남이 안 좋아요. 남 좋으면 내가 안 좋아요. 이제 그걸 스톱하시고 나도 좋고 남도 좋은 게 뭔가를 찾는 그 마음 속에 이제 해답이 나옵니다. 그럼 세상이 달라져요. 그때 아까 한연수 씨가 처음 이야기한 것처럼 상대방을 정확하게 파악하셔야 돼요. 나는 내가 소중한 걸 줬다는데 상대가 볼 땐 소중한 게 아니면 소중하게 안 생각합니다. 상대가 소중한 걸 우린 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 예를 들면 저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누가 돌아가셨다 친척이 그럼 장례식 있죠. 장례식 결혼식은 누가 와주길 바라거든요. 그때 가주면 효과가 큽니다. 그 사람 절실히 바라니까요. 그리고 내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의 어머니가 별로 그래 뭐 저 눈에는 별로 이래 자식들 잘 챙긴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자식들마다 우리 어머니가 최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 이런 원리를 알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꼭 필요할 때 탁 도와준 거예요. 필요 없을 때는 놓으시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남이 절실히 필요할 때 하면 효과가 큽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나도 좋고 남도 좋은 거 이거 이제부터가 있어요. 이 사람이 이제 우리나라 최고예요. 근데 어느 날 기타의 슈퍼스타가 나타났어요. 보통 사람 나는 죽었다 생각하겠죠. 그래서 뭐 원망도 하고 이제 기타 뭐 때려치운 사람도 있는데 그거는 자기 생각이에요. 실제는 그때 이 사람이 동료 없이 하더라도 자기를 좋아했던 사람은 떠나는 사람도 있지만 남아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슈퍼스타가 나타나면서 기타 시장이 넓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의 기술을 이 사람이 또 잘 배울 수도 있어요. 그리고 잘 남아있으면 이 사람이 자기 문제로 없어져요. 그럼 사람들이 관심이 이 사람 대단하다. 그래서 또 주인공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이렇게 감정적으로 반응해요. 우린 지혜롭게 할 필요가 있는데 지혜로움다는 거는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꾸 보려고 노력하세요. 사람도 있는 그대로 보려고. 있는 그대로 보는 데는 자기가 장애예요. 자기를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 보는. 예, 뭐 대충 오늘 이 정도. 네. 자, 오늘 어떻게 들으셨어요, 여러분? 저는 처음에 박사님 세상의 이치에 대해서 굉장히 어렵게 생각을 하고요. 자꾸 다른 데다만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 방청 오신 분들 어쩜 그렇게 딱딱 말씀을 잘하시는지 수준이 높으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말씀을 쭉 듣고 보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이치, 자연의 법칙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살다가 어떤 일을 이제 했는데 실패를 했을 경우에 너무 좌절을 한다거나 남의 탓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순리를 거스른 거구나. 그렇죠. 자연의 법칙에 맞지 않게 행동을 했구나. 조금은 겸허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좀 이야기를 하면 자존심 있죠. 네. 이거 큰 병입니다. 자존심 버리셔야 돼요. 그래요? 왜 그러냐면 자존심이라는 거는 뭘 붙잡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이다. 그게 내가 볼 때 열등감이에요. 진정으로 자기한테 도움되는 걸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지만 누가 사업에 망했어요. 네. 망하더라도 길이 얼마든지 있어요. 누구 뭐 밥 먹지 않은 사람도 나타나고 또 그 사람의 경험을 높이서 하는 사람 나타나고 여러 가지 있는데 자존심에 걸리면 내가 옛날에 이런 사람인데 이러면 기회가 다 끊어지는 거예요. 자존심 버리세요. 그럼 박사님 언제 좀 시간 되시면 자존심, 이 열등감을 주제로 또 한번 말씀 부탁드릴게요. 뭐 다음에 한번 이야기할 기회가 있겠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신이 건강하고 성공하고 행복할 수 있나. 우린 장애물들에 안 걸리면 행복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어디 걸리냐 그 걸리는 걸 하나씩 해결하시면 돼요. 자, 오늘 이렇게 세상의 이치에 대해서 쭉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한 가지 좀 기억하고 실천해 볼 만한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지.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이 사람을 보면 누구를 만나든 간에 나도 좋고 저 사람이 좋은 게 뭔가. 그런데 내가 생각하는 저 사람이 좋고가 아니라 저 사람이 정말로 좋아하는 거. 말하자면 우리가 국가끼리 뭘 하잖아요. 그럼 국가끼리는 감정적으로 안 하잖아요. 저 나라를 동태를 딱 살피잖아요. 저 나라가 정말 뭐 어떤 상태인가 막 하잖아요. 그래서 뭔가 하잖아요. 그렇듯이 우리도 이제 사람 볼 때 사람이란 건 하나의 거대한 세계입니다. 한 나라예요, 내가 볼 때. 여러분들 자부심 가지세요.
그래서 저 나라에서 뭐가 벌어지고 있고 뭘 좋아하고 뭐가 필요하나 이제 나를 스톱하고 자꾸 보도록 해서 그래서 서로 이렇게 공존할 수 있도록 그래야 자기 힘이 세져요. 자기를 인정하고 다른 사람이 많아야 자기 힘이 세요.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하는 게 힘이지만 이제 우리가 세상에 나오면 아는 사람 많고 동네에서도 자기 인정하고 다른 사람이 많아야 힘이 있지. 자기 혼자 많은데 아무도 호응 없으면 힘이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 그거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좋고 남도 예, 함께 오늘의 좋아하는 주제는 게, 그겁니다. 예, 예. 그리고 더불어 아까 말씀하셨던 선인 낙과 악인 곡과 예, 맞습니다. 이것도 함께 예. 좀 기억해 주세요. 예, 오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저희가 그러면은 다음 이 예. 시간에는 예. 어떤 내용으로 말씀드릴까요? 다음에는 잠에 대해서 예, 또 특히 잠을 못 잘 때 우리가 어떻게 할 건가 또 불면증 잠이 참 중요하거든요. 잠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예요. 아, 예. 정말 제 주변에도 보면은 잠 못 들어서 힘들어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 것 같은데 다음 이 시간도 역시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전현수 박사의 마음 테라피 오늘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아까 박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도 좋고 남도 좋은 게 어떤 건지 기억하시면서 좀 똑똑한 현명한 이기주의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간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 고맙습니다.